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여름으로 갔다가 겨울로 갔다가 롱패딩 입으신 분과 이제 반팔을 입으신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희한한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읽으려고요. 하루라도 더 읽어야 가서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 저도 읽으면서 리마인드도 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케이프타운으로 갑니다. 이제 비행기 5시간 후로 도착했잖아요. 도착한 날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다. 케이프타운 날씨 중 가장 안 좋은 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케이프타운 사람들도 그런 날씨 처음 본다. 하지만 나에겐 또 다른 날씨 중 하나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냥 한국은 워낙에 익스트림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죠. 도착한 첫날 첫인상은 산과 바다를 빼고 건물, 나무, 도로, 사람들, 캐나다 밴쿠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더 걸어 그 다음날 다른 길을 가보니 프랑스 니스 같은 느낌도 들었고 여기도 유럽 느낌 플러스 아프리칸 느낌. 어쨌든 뒤를 배경으로 하는 라이온스 피크나 이렇게 산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라이온스 피크예요. 모든 산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돌과 해안 사이에 집들이 빼곡히 앉아있다. 내가 머무는 곳 주변이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그 돈 주고 난 여기 안 살 것 같다. 비쌌어요. 정말 유럽보다 비쌌던 것 같아요. 비바람을 맞으며 저녁 잠시 걷고 다음날이 토요일 엄청 걸었다. 처음 걷는 길이라 신기해서인지 힘든 줄 몰랐다. 해안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조깅을 한다. 가는 길에 어린이 놀이터가 인상적이었는데 놀이터가 나무 기구로 놀게 되어 있다. 이 동네는 모든 기구가 나무로 되어 있고 집을 짓는 자재들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가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분위기 있고 안정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또 있지만 놀이터를 지으면 일단 철골인 구조물로 해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네, 시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는 다 나무로만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두가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분위기 있고 안정된 느낌이다.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운동하지 못한 거 한꺼번에 하니 괜찮았다. 정말 숨 막힐 것 같아서 못 걸으니까. 워터프론트로 가는 길 운 좋게도 스몰 얼가닉 마켓이 있었다. 이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 그대로 그 오르가닉 마켓이었거든요. 모든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결국 내가 먹어보지 못한 그레엄이 먹고 싶은 바나나 뉴텔라 와플을 먹었다. 사실 이거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날. 계속 건강하지 못한 음식만 먹었더니 힘들었는데 와플 4분의 1만 먹었다. 돌아와 구경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구경하며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말린 과일을 샀다. 뭐냐면요. 제가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근데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는 거예요. 저도 너희들 나 구경하는구나. 그래 나도 네 구경하는 모습 내가 볼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웃기죠? 비싸긴 하지만 스낵 과자 대신 이거 먹는다고 치고 샀다. 그쵸? 넌지시 어제 언급한 너츠를 그레엄이 추가해 주었다. 쫀득하고 아삭한 건과일 3일째 먹었다. 여기는 견과류랑 그 건과일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그리고 맛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타입 있죠. 텍스처. 그러니까 통째로 말린 거, 슬라이스를 해서 말린 거, 그 다음에 롤처럼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말린 것들이 있거든요. 다 좋았어요. 이번에도 가서 먹을 거예요. 워터프론트가 바로 앞. 이건 놀이공원이 아닌 것 같은데 유명하다. 안 들어가 봤어요. 하버와 테이블 마운틴이 어우러져서 그런 것 같다.
게다가 케이프 타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유명한 장소인가 보다. 쇼핑몰은 가서 모르겠어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건 쇼핑몰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저는 그 나라의 슈퍼 먹는 게 다르니까 그다음에 다른 명소를 가거든요. 특히나 가장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게 박물관인데 조금 아쉬웠어요. 박물관이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코너마다 전통 음악 또는 모던 음악을 켠다. 아프리카 물건들이 여기저기 씨푸드 먹기 위해 줄을 길게 선 사람들. 난 와인 뚜껑 2개, 클레어를 줄 스톤스 샘플들을 샀다. 와인 뚜껑을 왜 샀을까? 모르겠어요. 왜 샀을까요? 오란도란 커피 마시며 코너에 앉아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나름 재밌었다. 여기서 유명하고 흔한 커피, 샌드위치 샵인 것 같은데 한 혼혈 아이가 내 모습이 눈에 익은지 웃음을 지으며 쳐다봤다. 아빠가 중국계인 듯하다. 한국 돌아가면 리사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제 이 친구도 혼혈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느끼는지 쇼핑몰에서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애기 라이트 팬츠 저희 애기 그러니까 저희 딸 그 팬츠 하나만 사고 나와야 했다. 돌아오는 길은 놀라움이었다. 똑같은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펼쳐진 해질녘의 멋스러움은 버스 타고 빠르게 돌아오는 것보다 훌륭한 선택이었다. 항상 생각하지만 나의 인생은 끝내준다. 우연히 황홀한 순간들이 연속된다.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때 황급히 나온 게 이 케이프타운 앞이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거기가 워낙에 살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살아요.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 건물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빠바바바박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는 상업적인 요소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케이블 마운틴 뒤로 있으니까 거기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온 거가 지금 기억납니다. 엄청 막혀요. 그리고 산을 넘어오는 거라 산 넘어올 때 어떻죠? 대관령 넘어오듯이 꼬불꼬불 하거든요. 지금은 뭐 대관령이 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굉장히 막히니까 그래요. 뭐 힘들었겠지만 저는 우연이죠. 내려가는 길에 이제 해가 막 내려가는데 그 노을들이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노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시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금요일 저녁 모조 마켓에 갔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마켓이라기보다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나라의 푸드코트 같은 곳인데 동그랗게 줄지어 있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되어 있어 재미를 더하고 2층으로 되어 있어 2층에서 1층 라이브 스테이지에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었다. 대부분 백인들이 1층을 차지하는 놀라운 현상.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긴 일부러 백인, 흑인 나누어 행동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입장에 따라 서로 어울려지는 것 같다. 이게 저한테는 조금 많이 일기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백인, 흑인이라는 요소, 그리고 혼혈이라는 요소, 아시아계.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유럽을 가도 이렇게 특징적인 요소가 없는 게 뭐라고 되죠? 백인들이 다수인 데에 이민자들도 많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그 식민지로 인한 역사 때문에 다른 인종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이저가 흑인이죠.
90% 이상이 흑인인 사회에서 백인인 친구와 다니는데 저는 아시아인이고, 그 다음 거기 제가 그러니까 책이 없잖아요. 책으로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리 제가 봐도 저는 인터넷 다 국가들과 만나는 거지 특정하게 다인종 한 국가 친구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캐나다 같은 이런 책들이어가지고 사실 다른 점이 확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남아공에 대한 잘못 알고 있었던 옛날 식민사관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와 다르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몇 청소년처럼 생긴 4명의 친구들이 대놓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우리를 가리켰다. 우습다. 처음 느끼는 거여가지고 기분 나쁘죠. 사실은 사람 놓고 사람한테 진짜 대놓고 걔네들이 저를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거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느낌이 무시하면 됐지만 좀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손가락질? 여긴 라이브 스테이지가 있는데 아침 금요일 저녁 5시와 7시 반에 2번 공연이 있다. 첫 공연은 젊은 남자가 기타를 치며 내가 알만한 요즘 노래를 불렀다. 공연이 끝나고 7시 30분 무대가 늦어진다. 나이 든 사람 6인조가 꾸민 악단인데 한 멤버가 맥주 마시러 자리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늦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러면은 막 난리 나겠는데 상관 안 하시더라고요. 기타 2명, 다른 기타 같다. 색스폰, 트럼펫, 피아노, 드럼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연을 보며 맥주를 마시기 위해 온 장년들이 시간이 되니 몰려 들어왔다. 어이구 이제 말 그대로 겉보기예요. 저 안은 잘 모르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분들이 토요일이니까 그래 금요일 저녁이니까 맥주 한번 마시러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곳이었어요. 네. 맥주를 마시며 도란도란 서로 아는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동시에 테니스를 보았다. 그날 경기는 사우스 아프리칸과 미국 테니스 선수의 준결승전이었고 5시 30분이 넘는 시간을 경기를 하며 길어진 경기다. 결국 숙소에서 마지막을 봤지만 남아공 선수가 이겼다. 오랫동안 경기를 하며 상대편 선수와 나눈 경기 감정이 복잡해 그 선수 인터뷰에서 기쁘다라고 하기보다 감정이 복잡해 북받치는 경기라고 했다. 여기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 남아공 사람들은 테니스, 크리켓, 럭비, 축구에 열광한다. 네, 한번 시청하면 끝까지 보더라고요. 그게 새벽이어도 스포츠 열광. 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 많이 자본주의가 되어 있고 나름 부유한 표시가 나는 브랜드 쇼핑을 좋아하고 주얼리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얼리에 쓰이는 돌들이 굉장히 많고 아프리칸 컬처와 섞여 다양한 값싼 목걸이와 귀걸이가 많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쓰시는 컬러, 이제 흑인분들이 쓰시는 이뻐요.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큐빅처럼 작은 걸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큼직큼직한 거, 이따만한 거. 와, 근데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제가 걸치면은 안 어울리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와 멋있다. 제가 이거 이후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큐빅이 그렇게 유행하는가? 유리 가지고 세공만 잘하면 예쁘게 반짝반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색깔이 반짝거리진 않잖아요. 화장을 하면 반짝거리지만 그래서 반짝이는 것도 좋아하고 유리 세공을 손가락으로 하는 걸 되게 잘하니까 그게
값싸게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 작은 게 발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동양인 얼굴은 선이 이제 얇으니까 작은 거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멋있어요. 나중에 찍을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찍고 싶은 게 막, 보기만 해도, 오!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주얼리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써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얼리들 말하자면은, 뭐, 파란색 사파이어 같은 거? 아니면은, 초록색? 심지어는 핑크색, 보라색 우리가 잡지에서 보는 세트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돌이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돌이 다양하니까 뭐라고 되죠? 세공만 잘 되면 이 반짝거리는 거, 게다가 다이아몬드가 잘 나는 곳이잖아요. 그거와 함께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쌌어요. 진짜 이렇게 있죠. 한 줄이 아니, 이렇게 알 하나에 이렇게 한 줄이 아니고 따라라라랑 하는 요 세트가 그때 당시에 6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사고 싶지만 그거를 하고 돌아다닐 데는 없고 저한테 맞는 색깔도 아니고 그래서 눈으로만 사진을 찍을 거 그랬어요. 아쉽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수비니어 샵에 갔을 때 나무로 된 동물, 아프리카를 그린 훌륭한 그림들, 그리고 주얼리들이 엄청 많았다. 결국 난 10,000원짜리 큐빅 귀걸이를 웨일 와칭 근처에서 사고 오늘 사이먼 마을 펭귄 보러 갔다가 목걸이를 하나 사고 말았다. 그 목걸이가 이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돌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너무 다양한 돌들을 이렇게 그냥 꽂아 놓은 거라서 샀는데 제가 하니까 저한테 안 어울리는 색깔이었어요. 지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화이트와 핑크를 좋아하는 나머지 얘네들 진한 파란색들이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지금에서 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때는 그렇게 사고 싶어가지고 문제. 다니면 다닐수록 더 눈에 들어온다. 어떤 디자인이 예쁘고 괜찮은지. 대부분 옷과 같은 제품들 수입이라 같은 가격인데 수공예품들은 싼 편이라 사고 싶은 충동이 인다. 이것도 10,000원이었으니까요. 물론 흔한 돌 끼워놨으니까 이거 10,000원밖에 안 되잖아. 주워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봐요. 그래도 2-3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쵸? 이를 우린 코스트를 따라, 해안을 따라 비싼 5,000원이나 되는 톨비를 내며 드라이브를 했다. 와, 맞아요. 톨비가 5,000원이었어요. 거기만 통과하는데. 근데 왠지 알겠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였다. 요 사진 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 하고 나서 꼭대기에서 저희가 이제 인증샷 딱 찍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서 하나입니다. 너무 잘 나왔거든요. 고개를 넘어 타조 농장을 가는 길, 산들이 달랐다. 돌이 좀 더 많고 아름다운 산 사이로 마을이 있고 호수도 가끔 있고 누가 만든 말농장도 예뻐 보였다. 점점 다가갈수록 나무들이 작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톨비가 5,000원 정도면은 아시잖아요. 현지 평범한 사람들은 5,000원 내고 거기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관광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자인 사람들 위주로 가는데 이게 이래요. 라이언스 피크 근처로 해서 부자들이 살고 그 언덕에 산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바다가 보이는데 날씨가 좋으면 그 바다가가 반짝거려요. 그리고 그 돌산들이고 그거를 넘어가면서는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또 호수예요. 신기하죠. 완전히 그림 같은 그림 같은 환경이 한 번에 존재하거든요. 게다가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들판 가운데 있어요. 산을 둘러싼 들판
그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와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그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빼곡하게 집, 아파트 지어가지고 살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 동네가 워낙에 그렇게 멋있으니까 유럽인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산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런 데다가 그 돈 주고 안 살 것 같습니다. 막 집들이 40억, 60억 이랬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나무들처럼 작았다. 우린 예쁜 집으로 들어가, 아니다. 예쁜 집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타조 농장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우린 타조 버거를 먹었다. 비린내가 조금 나는 거 빼고 맛있어서 다 먹어치웠고, 그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메뉴판만 찍었다. 버거가 이만하니까요. 둘이 먹어도 되는 버거여갖고. 타조 지갑을 정말 부드럽고 가벼웠다. 디자인 색깔 모두 마음에 들었지만 25만 원 넘는 가격은 너무하다 싶었다. 그래서 안 샀어요. 버거를 먹는 동안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돌아오는 길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다. 너무나 아름다운 해질녘이 펼쳐져 또 다른 어메이징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그레온과 나는 우연히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경이로운 광경에 행복해했다. 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긴, 그 다음도 긴 나머지 제가 이어서 찍는데 이거 업로드를 나누어서 해보려고 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화요일부터 월요일날 그레엄이 다시 오니까 그날 뭐 어땠어? 쪼잘쪼잘 하는 거 찍게 해주려나 모르겠어요. 피곤한 얼굴을 카메라 안에다가 보여주기 싫어해서 못 찍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날 월요일 날은 이래저래 짐 싸느라 바쁘고 저는 아직도 짐을 안 싸고 있고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부랴부랴 이제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찍혀질지 어떻게 말을 하게 될지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가주시겠어요?